네, 안녕하십니까.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의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90강을 하겠습니다. 190강 계속해서 세 번째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시기적절하게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을 위해서 알기 쉽게 공평한 사회, 더더구나 이명박 정부 때 10년 전에 10년이나 11년 전에 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기심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후로 또 교수급들이, 이분은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잘 저술이 된 거라고, 시기에 적절하게. 그래서 나도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정통으로 거기에 강의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의사하고 내과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의식구조의 차이,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 좋은 의식구조 6가지, 나쁜 의식구조 6가지, 그걸 전부 다 나름대로 정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의 국민성이랄지 좋은 점 나쁜 점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더구나 일본이나 주위 동북아, 뭐 중국이랄지 또 서양 의식구조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술술 나오는 거지. 이게 기본 바탕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세 번째 공정한 이제 사회란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서양의 이제 기본적인 것이 자유, 평등, 여기에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 공정, 이게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기초가 되는 이제 단어는 뭐냐면은 경쟁사회. 자유가 있으면 경쟁이 아주 많이 치열하게, 자본주의가 또 원래 그렇고, 그 다음에 보완. 너무나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피 터지게 막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제 이게 사회주의라고 말이죠. 사회주의. 이건 자본주의가 너무나 세게 경쟁을 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정의나 사회 가치관이 다운되고 돈만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너무나 사회가 삭막해지는 이제 사회 문화가 이게 흥하게 되는 그런 사회는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데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민주주의가 자유스러우는 것이 무슨 연구를 하든지 무슨 4차 산업을 위해서 자유로운 생각이나 그래야지 이제 창의성이 생기고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 자유스러워야 되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야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든지 정치가 발전하든지 자유는. 그 대신 너무나 자유스러우면 방종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이게 흔해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나 이게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태스럽고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주의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 보고 수평적인 그런 이제 관계를 하고 너무나 경쟁적으로 하면 평등하지 않게 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이 서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이게 자유와 평등에 의해서 경쟁이 이제 이거 경쟁 그 자체도 공정을 기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것도 국가에서 이제 보완을 하고 사회에서 사회 보험제도랄지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세워준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서포팅하는 게 사회 사업이고 그런 이제 보험 사회 보험 같은 것도 그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국가에 돈을 쓰지 않고 이제 회사에서 서로 이제 양분을 해가지고 그것 보고 사회 공조, 보조 그런 낱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대주지 않고 이제 노사 관계에서 그 분담을 하면서 4대 보험을 이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같은 것도 하나 공평하게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하여튼 자유와 평등인데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서구문명의 3대 시민혁명이라고 했다. 서구의 3대 시민혁명은 뭐냐? 첫째,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영국에서 시민혁명은 산업혁명과 그 때를 같이 해서 자꾸 차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급성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다고. 불란서는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 사회주의가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평민들도 투표권이 있게 하고 이제 귀족하고 왕하고 이렇게 삼부회라고 불란서에서는 삼부회라고 있다고. 그 왕이 차지하는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삼부회라는 것은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 얼마를 차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놨다고. 평민이 이제 이 수가 이제 국회의원 수가 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몫이 시민들이 이제 국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은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평민한테 바로 공평하게 권리가 차지하는 그런 혁명이 불란서 혁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자기들이. 근데 영국에서는 차차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조금씩 왕과 귀족이 이제 권력을 자꾸 줄이고 평민들이 차차 조금씩 아주 서서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민주화가 된 셈이죠. 민주주의가. 그래서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영국에서는 보수주의가 아주 천천히 이제 그렇게 발전하고 몇백 년 동안 보수주의가 쭉 있다가 산업혁명이 있음과 동시에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0년이나 200년 전에 칼 막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 노동당 또는 자유당 그런 정당들이 이제 평등을 위해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서구의 3대 시민혁명은 영국의 시민혁명, 그 다음에 불란서의 대혁명, 그런 아주 대혁명이라고.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은 그 불란서
대혁명에 의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 프라이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불란서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오만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불란서라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게 자기 역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란서 대혁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시민혁명이죠.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국이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의 전쟁이 일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국 국민이 이제 정부를 세우고 이제 헌법을 공포하고 그러게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시민혁명이라고. 어떻게 됐든지 서구라파에서는 봉건주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권 정치, 인간 중심으로 차차 계몽주의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농촌이나 또는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래서 산업화가 도시화가 생기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시민 계급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민주주의가 차차차 이게 발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영국의 시민혁명에서는 왕이 몇 가지 특정 폭정 그런 것들을 좀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마그나 칼타라는 대헌장, 그게 벌써 시작한 지가 1215년이니까 13세기라고. 상당히 오래전이야. 그러니까 700년, 800년 전부터서 이제 이게 시민혁명이 시작된 거야. 왕이 이제 많은 권리를 이제 왕 존왕이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의 권리를 많이 포기하고 마그나 칼타 대헌장, 그거 이게 대헌장이라고 1215년. 그러니까 위의 권력이 신하가 왕권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그 차차차가 발전해 가지고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올릴 수 없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구금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자꾸 이제 귀족이나 시민 권리가 이제 옹호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공화제가 시작됐다. 공화제라는 것은 이제 공공적인 이제 성격을 많이 가지고 봉건주의나 귀족이나 왕정치가 아니라 공화제라고 그렇게 하죠. 크로멜 독재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 명예혁명, 왕을 폐위하는 것이 1688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이 있고, 초기에 보수주의에서 과거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보수주의에서도 보수당이 이제 영국의 보수당이 토리당이라고 시작했다고. 처음부터서 뭐 보수당이라고 안 했다고. 그 진보주의는 위그당이라고, 자유당, 노동당 뭐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당파가 있고 우회파가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고, 우회는 없었죠. 우리나라는 왕과 사대부와의 싸움 그런 거 있었고, 권리장전으로 결국은 미국의 독립전쟁, 불란서의 대혁명, 초기부터 삼부회가 있었고 평민이 우세해서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영국은 점진적으로 시민 계급이 향상됐고, 불란서는 초기부터 평민이 권력을 차지해서 부르주아,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그 민주주의 급진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우파 좌파라는 말 자체가 불란서에부터 시작했다고. 얼마 안 됐다고. 우파 일본의 뭐 우파 그런 다 어느 나라나 우파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우파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좌파라는 것은 많이 쓰죠. 공산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득권자, 즉 보수주의자는 이게 깨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만 많이 받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은 사실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 모든 좋은 사회의 좋은 기득권이랄지 그런 것은 전부 기득권이 일으키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맨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만 차지하고
그리고 그 반대되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면서 자꾸 진보 세력이 발전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틀렸다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막기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방 진보 세력을 맨날 뻘갱이라고 이게 공격만 했지 자기 보수주의를 발전시키는 노력은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박정희 시대가 이제 보수주의하고 이승만 씨가 보수주의하고 거기에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도 하긴 했죠. 그런데 그것을 탕평책을 쓴다던가 골고루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혁명을 일으킨다던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이제 내놓는다든가 접는다든가 그런 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그런 잣대나 평가를 공정하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힘이 없는 계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잖아. 그것에 대한 공평하게 또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우파 좌파가 불란서에서 그렇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라는 말은, 부르주아는 것은 이제 이게 상당히 그 귀족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힘이 있는 기득권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불란서에서는 성 안에 들어있는 이제 실력자가 부르주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란 말은 이제 거기서 불란서에 붙어서 생겨났다고.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 보고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노동계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등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성 안에 사대문 안에 산 사람은 사대부 친구들이고, 그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평민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면 재밌다고. 그 사회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 그런데 칼 막스가 사회주의를 부르짖을 때 불란서나 또는 영국에서는 힘을 발휘를 못했다고. 왜 그러냐? 너무나 세다고. 너무나 자본주의나 또는 귀족이랄지 그런 것이 아주 서서히 아무리 평등한 평민들이 정권을 잡는다고도 능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힘이 약해서 제대로 정치를 발휘를 못한다고. 그런데 예외가 되는 나라가 소련이라고. 소련은 예를 들어서 차르,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 성격의 농민이라고. 그래 칼막스가 그것을 침투하는데 아주 쉬웠어. 그러니까 아주 그 공산당을 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일으키고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적절한 케이스가 소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소련 공산당 혁명이 거기서부터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100%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뻗쳐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사회당이 상당히 자기 발언권을 지금까지도 사회주의가 상당히 세다고. 유럽도.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회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유추를 해서 이해가 더 쉽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 저자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재미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읽어보아서 재미있으니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자아자부심이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본이 되는 서구의 문명이라는 것은 뭐 도덕이 됐든 정직, 양심, 책임, 정의, 뭐 자유로운 선택, 성장, 목표, 의식, 뭐 자아자부심까지 전부 다 서양의 기초적인 이런 엘리멘트, 요소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했는데 기본적인 엘리멘트, 요소가 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역사가 됐든지 자아자부심이 됐든지 자기 지적인
깊이와 저기 넓이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인문 사회학적인 노하우가 있어야지 거기에 관련된 문화도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독립선언 같은 것은 1776년, 얼마 안 됐다고, 한 300년이나 됐나요? 300년 더 됐지. 여튼 미국 역사는 짧다고. 조지 워싱턴이 민병대가 있다가 이제 영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민 시대에 일본하고 싸울 때 조지 워싱턴이 이제 민병대 대장에 갔는데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바꿔져 가지고 영국하고 싸워 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근데 이제 영국의 존 로크라는 이제 사상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변화가 생긴 거죠. 뭐 상권 분립, 몬테스큐, 루소의 사회 계약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는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습격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옥이 있어서 죄수들이 다 풀려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인권선언이 1789년이네요. 프랑스 인권선언이 나타난 게 1789년.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벌써 한 10몇 년 후에 12년, 14년, 13년 후에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민주 정치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보아서 이제 자유와 평등의 이제 지표를 보면은 영국이 이제 남자에서 이제 보통 선거 권리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1918년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조차, 불란스도 1800년 정도, 영국에서는 1918년에 남자의 선거권이 이제 부여됐고, 그 중에서 영국의 국민성에 그것도 46%밖에 투표권이 없었다고. 나머지 여자랄지, 그리고 다른 이제 종족들은 이제 투표권이, 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 아니에요. 정부 수립.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수립이 이제 그때부터서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됐다, 그리고 또 진보 세력에서는 3.1운동부터서 어쩌다 정부 수립이 일어난 거나, 임시정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든지 늦게 이제 정부 수립이 돼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에서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 제국주의란 말이 나왔고, 이제 자유주의인 이제 최대의 전체주의, 제국주의는 자유주의의 최대의 적이다. 당연하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레닌이 실천자고 스탈린이 개인 숭배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저개발 국가가 소련이었다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잘 먹혀 들어간다, 그 소리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 부자다라, 생각이 많이 떠 있고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보수 정권이 있었고 귀족이 많이 발전된 그런 사회, 영국이나 이제 불란서에서는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니까 칼막스가 상당히 잘한 거죠. 아주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100%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소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그렇게 알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100%로 성공했잖아요.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이제 승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위성 동구 위성 국가가 이제 하층 국민도 이제 경제이 똑같이 절대 빈곤 때문에 공산주의가 잘 먹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1차 대전 후유증으로서 파시즘도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히틀러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아리아족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나타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고. 아리아인. 근데 독일의 게르만족이 아리아족이거든. 그러니까 인도의 아리아족이나 저기 독일의 아리아족은 같은 계통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우월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히틀러고 무소린이고, 그래서 파시즘이 1차 대전 후유증에 많이 경제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공산주의가 파시즘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리고 잘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안정된 사회는 이제 파시즘이 생기기가 어렵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국이나 또는 저기 불란서는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바로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바로바로 빨리 변동이 안 되고, 이제 조금 못 사는 좀 후진된 뭐 스페인이랄지 이탈리아랄지 또는 독일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파시즘이나 또 공산주의가 막 국유화를 만들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반공주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냉전 시대가 오고,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없이 바로 사회주의로 들어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로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가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나, 자본주의가 엘친 대통령이 이제 고바초프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공산당을 이제 포기했는데, 바로 엘친 대통령이 민주해가지고 자본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소련은 자본주의가 발전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읽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그것은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교양 과목으로 역사가 재밌어요. 근데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이제 현재도 알게 되고 미래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핵심 요소는 뭐냐? 토론과 설득이다. 대화 타협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공부를 시키려면 중학교 때나 또는 초등학교 때나 또는 유치원 때부터 대화 타협, 토론과 설득,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민주주의 교육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민주주의, 말만 민주주의고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수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파시즘이고 못 사는 나라의 특색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공동체 주식인데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잘 이제 되어가고, 도시화가, 우리나라도 도시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적어도 한 4, 50년 됐나요? 도시하고 무역업, 금융업이 자본가, 뭐 메디치 그런 중산주의 상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그래서 또 선발 주자가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 뭐 약탈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후발 주자가 네덜란드, 영국, 동인도제도, 주식회사, 제국주의, 산업혁명,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자유경쟁, 복지국가가 이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본주의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 세계 대공황이 나타나기 얼마 전에 벌써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서로 냉전해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경쟁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벌써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한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중국하고 북한이 공산주의고 그러면 그건 이제 뭐 확률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영색 중립적을 통일되면은 영색 중립적을 생각한다면 사회주의도
서구 유럽화 같이 사회주의도 좀 있고 자본주의도 좀 있고 영세 중립적이면 그 중간 그런 것을 모색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도 없고 하면은 우리는 반공국가인데 어떻게 그것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황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세계적으로. 공황이 1929년.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그러나? 식민지 시대가 36년간인데 그 식민주의 시대의 중간 정도. 1929년, 1933년까지.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에 대공황이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이제 식민지 시대에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그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은 벌써 우리 그 수명에 의해서 뭐 돌아간 분이 거의 전부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황이 있을 때는 뭐 국민소득이 46%가 다운되고 실업률이 25%나 되고 관세가 많이 가고 뉴딜 정책을 하고 시장 개입을 국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스 저기 경제학자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며 공황 때는. 뭐 국가가 이제 뭐 뉴딜 정책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있었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거 있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차차차차 많아졌고 사회복지제도가 4대 보험이 우리나라 상당히 빨리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금태환 정지선언이 이게 묵살되고 변동환율제도로 지금 이거 신자유주의가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세계화를 일으켰다. 거기에 참여했던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이 사람은 자유주의, 자유시장주의 그런 걸 주창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차차차차 주주자본주의 금융위기가 생겼고 외환위기가 생기고 회계 부정 사태가 일어나고 내가 이걸 그렇게 지지면멸하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알고 자본주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런데 원래 서구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공평사회가 되든지 이제 기초적인 가치관은 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많이 거치면서 쌓아 올린 인류의 유산이더라고요. 유산.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걸. 꼭 따라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적인 유산이라고. 이건 문화의 업적이고 사상의 업적이라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남자의 예를 들어서 양복을 입고 다니자. 양복이가 편리하니까 양복을 입는 거지. 그걸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서양 매국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문화적인 평등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현재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가 정신이 깨 있어야 된다고, 머리가 깨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함과 동시에 그런 결과물로서 서양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아심리학, 발달심리학, 정신학이랄 때 심리학이 많이 발전되고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산업화나 정신의 압축 성장이 됐든지 시대가 빨리 흘러가고 변화가 빨리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발전하면은 빠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이제 역사나 우리 그 포텐셜 잠재력이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도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강한 나라,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정신학적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잘 왔으니까 우리가 자꾸 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도 되려고 하면은 시야가 높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청사진이나 그런 것을 이게 상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이제 그런 세계를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나 그런 목표처나 공약을 내놔야지잖아요. 근데 지리멸렬하게 가족으로 서로 뭐 단점이 되는 것만 자꾸 뭐 이게 발목 잡고 말이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어젠다나 공약을 만들어라 이게야.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좁은 우물 안에 개구리씨까지 거기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학벌이 됐든지 지연이 됐든지 혈연이 됐든지 자기들이 무슨 얼마나 잘났는가를 몰라도 죄송합니다. 좀 작품을 내놓으라 이 말이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약이나 작품이나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말로만 잘났다고 그러겠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품을 내놔야 된다고. 결실을 내놔야 된다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가 뽐낼 수 있지. 그런 결과물도 없으면서 말로 잘났다고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국민만 희생시키고 말이지, 고생시키고,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질이 못난 정치인가가 대통령을 한다고 지도층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모자더라도 이 대통령을 해먹으려면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전문 분야가 넓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화가 발전된 그런 머리가 있어야지 이게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세계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위상에 맞는, 우리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국민 레벨에 맞는 대통령을 만들려면, 모자란 대통령을 우리가 주위에 장관이 됐든지 지식인이 됐든지 이렇게 자기가 그 대통령의 요새 또 좋은 말도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감이 있으면은 파리떼가 많이 날라든다든가 무슨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그러면 우르르 달라들잖아요. 권력이나 조금 차지하려고. 그렇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 문제 그런 것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아는데 조금 지지구지 하는 것은 덮어주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의 장래의 어떠한 어젠다나 어떠한 이제 청사진이나 어떤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포커스, 목표라고 그랬잖아. 목표. 모든 것이 인문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게 매진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과학계에서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지금 영원히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융합발전소, 예를 들어서 그런 목표가 있다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과학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애국자가 많다고. 그런 것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는 거지. 봉사를 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이런 인문학이 발전해야지 자연과학도 같이 발전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나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